작은 달걀 하나가 밥상에 오르기까지 너무 오랜 여정을 거쳐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14시 55분 버스를 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 걸렸네요. 계란 한 판 사오는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성큼 다가온 위기. 바로 식품 사막화입니다. 자기 거주지 주변에 신선식품을 파는 그런 매장을 찾기가 요즘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지방으로 갈수록 또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누군가에겐 평범한 일상인 장보기가 어떤 이에겐 온 하루를 써야 하는 큰 일이 돼버렸는데 가속화된 지방 소멸 현상으로 대한민국 마을 4곳 중 한 곳에선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상점이 단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저 막걸리도 팔고 뭐 간단하게 구멍 가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그리 없어지대요. 지금 우리나라 농촌은 10년 뒤에 우리나라 전체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섬은 더 빠릅니다, 그것보다. 식품 사막화가 가져온 생존의 문제입니다. 두부, 콩나물, 그리고 심지어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저희는 도시에서 굉장히 쉽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아주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나라 전체 농촌의 인구는 974만 명이에요. 한 8년째 전체 인구 18.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인구는 안 줄어들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 불균형증이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지역 불균형이 가져온 일상의 위협.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 균형 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이제 운명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메마른 식품 사막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이야기. 작지만 소중한 농어촌 먹을거리의 변화의 현장을 PD리포트 이슈본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버스가 이래 파이기 우리가 수업고 좋아해요.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경북 의성군 점곡면 명고리. 1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이 마을은 청정한 환경을 자랑하는데요. 100년이 넘는 사과 재배 역사를 가진 의성 사과의 주산지기도 합니다. 저는 의성군 점곡면 명고리 이장 김희환입니다. 앞에도 보시피 대산지가 있어가 물도 흔하고 농사짓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땅도 비옥하고 첫째는 동네 인심도 좋은 편이고. 태어나고 자란 명곡리 마을에 자부심이 있는 김희환 이장님. 그런데 이 좋은 마을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데요. 바로 마을 내에 신선한 식품을 살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아주 옛날에는 구멍 가게였었는데 이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이제 오래 가니까 이게 농촌에 연세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이제는 거의 구멍 가게도 없고, 지금 보시다시피 동네 평균 연령이 다 70세가 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기동력도 없고 차량도 없고. 명고리가 처한 이런 문제를 이른바 식품 사막화라고 합니다. 식품 사막화라는 개념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미국의 저소득층이 몰려 사는 밀집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흔히 보통 할렘가 이렇게 말하는 지역들인데 그 사시는 분들의 영양 상태, 건강 상태를 연구하는 데서 시작된 개념입니다. 도시 지역 같으면 자기 거주지에서 한 1.6km 반경, 또는 농촌 지역 같으면 16km 이내에 그런 신선식품 매장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식품 사막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인근에서 식료품을 살 수 없는 일은 비단 이곳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행정리 10곳 중 7곳이 식품 사막화 지역. 2020년 통계청 발표를 보면 전국의 약 37,500개 행정리 가운데 인근에 식료품점이 없는 지역은 약 27,600곳으로 무려 73.5%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44곳 중 한 곳은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상점이 한 군데도 없다는 뜻입니다.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20세에서 39세의 여성 인구 비율을 65세 인구 비율로 나눈 걸 우리가 그 소멸 위기 지수라고 하는데요. 보통 그게 50% 미만이면 보통 그렇고 그게 이제 식품 사막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한 우리 전체 시군구의 57% 정도 되는 한 130개 시군구가 그러한 그 소멸 위기 지수로 돼 있고 식품 사막화도 이제 그런 지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가벼운 그냥 인스턴트는 가능할지 몰라도 신선식품은 쉽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놓고 팔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죠. 식품 사막화는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건 식료품 소매점이 없는 마을의 비율이 90%를 넘어서는 지자체만도 6곳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전북 정읍시의 경우 555개 행정리 중 식료품점이 있는 곳은 고작 37곳. 나머지 518개 마을에는 행정리 안에 식료품을 살 곳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농촌 지역은 국토의 89%이지만 그 지역에 이제 사시는 농촌 주민들은 18%의 수준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비해서 농촌 주민들의 구매력이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 또 농촌 지역엔 소매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 주민들의 삶은 어떨지 제작진은 의성군 명고리에 거주하는 김혜옥 씨를 만나봤습니다. 김혜옥 씨는 열흘에 한 번 정도 남편의 도움을 받아 장을 본다는데요. 그조차 여의치 않을 때면 필요한 물품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매해서 보관해 놓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동네 참말로 연세 많은 어른이 있으니까 정보기 힘들잖아요. 무거운 것도 들고 올라가면 물건 들어 부탁해요. 시장 자주 가면은 회가에 가면 할매들이 이것도 좀 사온나 저것도 좀 사온나 가는 짐에 그래가 이제 뭐 소소한 걸 좀 사다 주고 해요. 예. 제작진은 혜옥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계란 프라이 하려고 해도 계란이 없으면 그냥 마트 가서 바로 코앞에 사오고 하잖아요. 없으면 시골은 안 먹으면 돼요. 시골은 없으면 안 먹어야 돼요. 나무라고요. 근데 예. 우리 건강을 위해서 또 식재료들을 사는 건데. 그리 안 그러면은 또 사다 놔야 돼요. 대량으로 사다 놓고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고 우리 아저씨가 있으면 의성이라도 가서 사오라 하고 없으면 할 수 없이 못 하지요. 뭐. 하다가도 못 하지. 만약에 떨어진다면. 신선식품을 필요할 때마다 구매할 수 없는 불편함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진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가 불편한지를 모르신다는 겁니다. 근데 외부 시각으로 보면 불편해요. 농촌의 문제의 발굴은 농촌의 주민들 내부에서 발굴하는 게 아니라 외부 분들이 외부 시각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의 문제를 주민들과 외부 전문가들 그리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서 문제가 뭔지 이 문제를 해결해 갈까를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보는 장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제작진은 식품 사막화가 진행된 명고리 주민들의 삶을 간접 체험해봤습니다. 명고리에서 가장 가까운 마트를 찾아가서 신선식품을 구매해보기로 한 건데요. 마트까지 걸어서는 1시간, 차량으로는 6분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14시 34분.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2시 55분 이 차를 좀 타야지 마트를 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고리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버스를 타면 얼마나 걸릴까요? 버스다. 버스 와요. 버스 와요. 버스 와요. 버스 와요. 버스 와요. 네. 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두 명 탈 거고 있는데요. 버스에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한 어르신이 타고 계셨는데요. 하루에 딱 3번 운행하는 버스라 한 번 놓치면 오갈 길이 막막해진다고 합니다. 지금은 덜한데 겨울철 같은 데는 할머니들이 우리가 안타까울 정도로 일찍 나오신다. 이 차를 놓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택시비를 불러 타기는 부담스럽고. 드시고 싶은 거라든지 뭐 이렇게 필요한 거 사러 나오시기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겠네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저 이제 동네 이제 이장분들이 좋으신 분들만 부탁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자제분들이 자주 오셔야지. 10분 정도 버스를 타고 이동한 제작진. 마을을 나선 지 약 30분 만에 마트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마트에 나왔습니다. 마트에 들어간 제작진은 필요한 달걀만 간단히 구매한 뒤에 서둘러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는데요. 와, 이거 봐요. 지금 잠시 후 도착도 없고 버스가 없어. 버스가 지나갔는가 봐요. 우리가 2시간 10분 내에 타야 되는데? 결국 버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무려 2시간 30분의 기다림. 드디어 명고리로 향하는 마지막 버스가 도착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쌤, 이거 명곡 1위 가는 마지막 버스 맞나요? 네. 아이고. 아이고. 아니, 만약에 그럼 이 차마저 놓치면 명곡 1위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없어요. 걸어가요. 택시 타거나 걸어가요. 아, 진짜요? 이게 이제 걸어가는 게 마지막 차예요. 아. 아이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한 3시간 전쯤에 차를 탔던 여기 14시 55분 버스를 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 걸렸네요. 계란 한 번 사오는데. 도합 3시간이 걸린 장보기 대여정. 식품 사막화의 심각성이 여실히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농촌의 식품 사막화는 단순히 가게 하나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열악한 대중교통, 부족한 사회 서비스,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소외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인 겁니다. 조금 불편한 차원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삶 자체를 위협하는 식품 사막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여러 과제들이 있지만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추세 자체를 뭐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정책이나 또는 예산 배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방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를 인지한 정부가 팔을 걷었습니다.
우선 지난해 7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찾아가는 이동 장터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요. 이전에는 이동 차량에서 포장육과 달걀을 판매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이동 차량에서도 직접 판매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겁니다. 원칙적으로 축산물은 이동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이동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축산물은 기본적으로 유통할 때 냉장과 냉동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산물을 우리가 식품 사막과 지역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냉장, 냉동을 갖춘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해서 이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축산물을 팔 수 있게끔 그중에 특히 식육하고 포장된 계란을 팔 수 있게끔 한 상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식품 사막화가 진행된 지역에 생필품과 신선식품의 이동 판매가 가능하도록 예산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농촌 지역개발 사업 예산을 좀 활용을 해서 지자체에서 이런 이동장터 차량을 구입하고 또 개조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지원을 했고요. 이런 이동장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식품 사막화 문제 해결에 좀 기여하고 싶었고 또 사실 농촌 주민들이 이러한 생활 서비스를 누림으로써 건강이라든가 안전에 어떤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들이 없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5개 시범지구를 선정하고 드디어 지난 9월 12일 찾아가는 이동장터 발대식을 했는데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아주 훌륭한 복지 모델이 저는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이동장터 정책을 발빠르게 시행한 곳, 바로 경북 의성군입니다. 의성군은 읍면의 94%가 소멸 위험에 놓인 상황으로 이동장터 정책이 절실했던 곳인데요. 이 사업은 이제 주민 거동이 불편하시고 교통 약자인 분들이 이제 식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요일 날 10개 마을, 목요일 날 9개 마을로 해서 총 19개 마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점곡면 농협과 함께 19개 마을을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냉장, 냉동이 가능한 차량으로 소외된 지역 주민들에게 신선식품까지 제공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춘 농협이 정부 지자체와 함께하는 만큼 소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우리 농촌 지역에는 혼자 계신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런 편의를 위해서 이런 일종의 봉사 성격을 띤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조그만 물건이라고 해서 소홀히 대한다고 하면 이 사업의 의의가 조금 옅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예. 농촌형 이동장터에서 판매하시는 이 물건의 가격 어떻게 측정해요? 가격은 실비로 아주 적정한 가격으로 책정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뭐 비싸다는 얘기 안 듣습니다. 예. 적정한 가격에 정성스레 준비한 상품들을 싣고 마을로 출발합니다. 연락도 많이 오고 전화 문의도 많습니다. 몇 시에 오는지 뭐가 배달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사람도 많고. 제일 많이 찾으신 품목은 뭐예요? 그 무거운 밀가루 같은 거, 생필품, 식용유, 세제 같은 것도 많이 찾으시고. 이제 마을에 다 도착했는가 보네요. 네, 나와 갑니다.
현재 본동 회관 앞에 농협에 가가호 차가 와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나오셔서 필요하신 물품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장터 소식에 모여든 어르신들. 마치 장날을 기다린 듯 반가움이 가득한 얼굴들인데 필요한 것들을 사느라 바쁜 손. 이동 판매 차량 덕분에 오랜만에 마을에 생기가 돕니다.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역시 달걀. 순식간에 완판됐습니다. 차 안 들어오면 어떻게 사셨어요? 저 마트에 가가지고. 아, 여기 면에 있는 마트까지 나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나가세요? 나가실 때? 걸어가지. 걸어가신다고? 그래서 뭐 한번 나에게 그렇게 뒤요. 몇몇 뒤도 못한다. 아니, 여기서 거기까지 걸어가시려면 거리는 꽤 될 텐데. 한 40분. 필요할 때는 내 배로 타가 차가 간다 하면 따라가가지고 또 차가 올 때도 있고 이랬어요. 아, 다른 사람 차 타고 나가서? 예. 안 그러면 뭐 해다 뭐예요. 아까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걸어가시는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래가지고 올 때는 또 못 만나고 하면은 또 걸어 올라올 때도 있고, 걸어 올라올 때 무거워가 또 이리 울면 미고 막 꺼내기 이리 해가 올 때 있고 짊어지고 올 때도 있고 이랬어요. 그럼 걸어올 때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아이고, 걸어올 때 40분에서 1시간 걸려요. 전국 이리 갔다 오고 하면. 슬슬 걸어오다가 쉬고, 걸어오다 쉬고 힘이 안 들어가 있긴 해요. 힘드시겠다. 예. 그래, 너무 힘이 들어. 오늘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좋다 했긴 해요. 이 작은 차량 한 대가 마을에 가져온 큰 변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사막에 단비가 따로 없습니다. 나무 대문집이 명거상 14번인데 그거 요거 이따가 배달해드리면 돼요? 아이고 이래 옷이 고맙다. 이렇게 오니까 좋으세요? 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집까지 직접 배달도 해드리는데요. 배달 왔어요. 의성군의 이동장터는 앞으로 이동 판매뿐만 아니라 전화 주문을 하면 배달까지 해주는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아닙니다. 여기도 이번에요. 이거 가져가지고 이거 하나 쓸 것 같다.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배달 넣어 갈게요. 네. 그거 놔둔데 우리 집버스 이렇게 해서 아니다. 그거 놔뒀어요. 아이고. 너무 수고 많고 우리는 너무 고맙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마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어르신 덕분에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도 식품 사막화 해결을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섬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어복버스 식품 사막화 개선 시범 사업을 시작한 건데요. 식료품을 사려면 여객선이나 차량으로 1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했던 신안군 당사도의 주민들. 이젠 해수부가 주 1회 운영하는 찾아가는 어복 장터 덕분에 신선식품을 집 앞에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수부, 농식품부, 식약처 등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식품 사막화 해결을 위한 총력전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역 간 불균형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다방면의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촌은 10년 뒤에 우리나라 전체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섬은 더 빠릅니다, 그것보다. 그래서 지금 농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그 해결책이 찾아가는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 10년 뒤에 우리나라가 직면할 문제들이고, 그걸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 지금 농촌은 이미 보여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농촌에
지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왜 이걸 투자하냐라는 말도 좀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10년 뒤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지금 당장 농촌에서 다양한 실험을 해보고 각각의 정책이 어떻게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본 다음에 그 우리나라 전체를 확장해 볼 때 우리나라는 좀 더 기회가 있고 좀 더 확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조그만 마을에 찾아온 작은 변화. 하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루를 써야 하는 장보기 대신에 집 앞에서 만나는 신선한 농산물. 이는 주민들에겐 기본적인 생활권의 보장입니다. 국민 모두가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통한 통합적인 정책 추진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